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의 메인 빌런인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복잡한 기원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등장부터 그가 악당이 아니었고 진화에 매료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오히려 더 거대한 세상을 맞이한 허버트 윈덤의 기원이 참 인상적이고 복잡했는데요. 헐크와의 싸움 이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직접 자신을 진화시킨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뜻밖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작품에 따라서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대체로 효인적인 힘과 체력을 가졌으며 힐링 팩터를 통해 빠르게 스스로를 치유합니다. 그는 또한 신체 구조를 마음대로 바꿔서 하이페리온 같은 슈퍼맨 캐릭터도 진압할 수 있는 강력한 블라스터로 신체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체내 온도를 높이 올려서 귀로 들어온 크기 조정 능력자들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조정하고 분석하고 흡수 조작할 수 있으며 포스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자신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도 있습니다. 공중부양과 비행이 가능하고 강화된 감각과 초인적인 민첩성, 반사신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의 강력한 정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시간과 가능성의 경우를 개선하고 분석하고 저장하는 등 초월적인 지능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계 기술과 미래의 과학 기술을 분석하고 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한 행성급의 정신력을 가져서 타인의 생각을 읽거나 정신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텔레포트를 직접 한다거나 시키거나 유체 이탈도 할 수 있으며 염력도 가졌습니다. 특히 어떤 생물의 진화나 태화를 촉진시켜서 아군을 강하게 적군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생물이 진화가 안 통할 경우에 그 주변의 환경을 진화, 태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이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지구의 복제판 카운터 어스를 만들고 자신은 그 카운터 문 발에 살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진화 기술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완벽한, 더 순수하고 더 완전한 지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진화에 더 매료되었기 때문에 복제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먼 훗날 설정상 크레이븐이 협박해서 87명의 크레이븐 클론을 만들었고 그 크레이븐이 자격을 다투다가 단 한 명의 크레이븐, 라스트 선 오브 크레이븐이 크레이븐의 자격을 인정받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카운터스에 악이 생기게 되는데요. 바로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 처음 대적한 대적자 맨 비스트가 원래 그의 우주선에 잠입해서 쭉 그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맨 비스트는 그의 카운터스 실험 초기에 자신을 계몽시킨 요소를 주입했고 그렇게 카운터스는 더 사악하면 더 사악했지 지구보다 나은 곳은 아니게 됩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대적자 맨 비스트가 타락시킨 자신의 피조물 카운터 어스를 정화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바로 아담 워록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담 워록의 고치를 구한 뒤에 그가 깨어나자 그를 카운터 어스의 수호자 워록이라고 부르면서 맨비스트와 사악한 뉴맨들로부터 카운터 어스를 구하고 질서를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아담 워록에게 소울잼, 소울스톤을 주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것을 갖고 있었는지는 그 경위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인피니티 스톤이 처음으로 마블 코믹스에 소개된 시점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아담 워록의 기원은 아담 워록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운터스에서 로켓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원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작의 로켓 라쿤은 키스톤 쿼드란트라는 항성계의 행성 하프월드 출신입니다. 원래 그 행성에 거주하던 외계 종족은 한 지역을 통째로 정신병자들을 수용해서 치료하는 병원으로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행성 전체를 포스필드로 봉인하고 로봇들에게 그들의 치료를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로봇들에게 인공지능이 생기자 로봇들은 환자들이 키우던 동물들을 지능을 가진 반인 반수로 만들어서 그들의 친구로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 뒤로 로봇들은 행성을 통째로 나눠서 절반은 자연적인 병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철저히 기계적인 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프월드라는 이름이 생긴 것인데요. 로켓은 참전군인 출신 환자의 반려 너구리였는데 로봇들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실험을 받아서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래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했다는 설정입니다. 그는 이 행성의 동물구역에서 일종의 경찰과 같은 레인저로 활동했으며 자신만의 우주선이 있었고 릴라라는 이름의 반인 반수 수달 애인도 있었습니다. 감독 제임스 건은 하프월드의 반인 반수들과 카운터스의 반인 반수들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로켓 라쿤의 기원을 같이 엮었는데요. 카운터스보다 더 마이너하고 다소 뜬금없는 로켓의 하프월드 기원이 좀 더 부각되고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생긴다는 점에서 이런 MCU의 재해석은 기대가 됩니다. 한편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조물주 컨셉은 점차 확장되어서 그를 신행세를 하는 인간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비욘더즈와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비욘더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들은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싸웠습니다. 비욘더즈가 카운터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욘더즈는 스핑크소라는 외계인을 시켜서 아담 워록을 조종해서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카운터스의 모든 이들을 죽였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담 워록이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죽이는데요. 이 상황을 노려서 카운터스를 통째로 납치했습니다. 왜 비욘더즈 같은 전능한 존재들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눈치를 보고 스핑크스나 아담 워럭을 이용했는지는 당시엔 비욘더즈가 열린 결말식의 떡밥으로 남겨두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다만 비욘더즈가 여러 행성들을 훔쳐서 박물관처럼 전시하고자 했고 그래서 훔쳤던 것으로 그 동기는 설명이 됩니다. 결국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부활하고 카운터 어스를 찾다가 수많은 행성들이 전시된 우주의 박물관과 그 박물관을 요구한 주인 비욘더즈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비욘더즈의 전능함 앞에서 자신의 과거 전능함은 한심하기 그지없음을 느꼈던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이 순간부터 점차 미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함에 압도되어서 지구로 돌아왔고 헐크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파워수트도 하나의 강력한 그의 신체 일부분이었고 그래서 그의 자살을 자동적으로 파워수트가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헐크 같은 타살의 요인으로 그는 자살해서 하나의 액체, 점성 상태로 퇴화되지만 놀랍게도 그는 이런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부활, 복구됩니다. 오히려 이 경험으로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광기에 찬 상태로 각성하게 되는데요. 그는 뉴맨으로 카운터스에서 과학자 역할이나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제 진화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진화 대전을 일으키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비욘더즈를 포함해서 우주의 그 어느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인류를 진화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에볼루션 밤이라는 폭탄을 터뜨려서 전 인류를 진화시키려고 하고 인류의 진화를 방해하는 존재들을 제거한다는 전쟁이 바로 에볼루셔너리 워라는 이벤트였습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부하들을 보내서 몰로이드나 마약 중독자 같은 부적격자들을 전멸시키려고 했고 이터널즈를 설득해서 자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했으며 인유먼즈도 침공을 했습니다. 또한 와칸다로 부하들을 보내서 비브라늄을 훔쳐서 진화 폭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세비지랜드 기지가 습격당하자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제2의 기지를 옮기는데요.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이곳에서 조케스타를 다시 조립해서 인류 진화의 가장 완벽한 과정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케스타는 어벤져스의 연락을 취해서 기지의 위치를 알려주었는데요. 캡틴과 팔콘, 헤라클레스와 2대 옐로우 자켓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싸웁니다. 이들은 전능한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막기 위해서 신인 헤라클레스를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진화 기술 제네시스 체인버로 더 진화시키는데요. 더욱 강해진 헤라클레스가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전지전능한 스케일로 대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둘이 동시에 소멸되는데요.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막은 어벤져스는 진화폭탄을 해제하고 지구를 구합니다. 근데 사실은 셀레스티얼들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헤라클레스를 납치해서 블랙 갤럭시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셀레스티얼 정리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한때는 블랙 갤럭시가 셀레스티얼들이 조립되는 공장이라는 설정이었는데요. 셀레스티얼들이 왜 이들을 여기에 납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기서 헤라클레스와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다시 보통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이 경험으로 인간을 진화시키느니 차라리 새로운 신들을 만들자라는 더 미친 아이디어를 내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어느 한 셀레스티얼이 새로 태어나는, 즉 새로 조립되는 경이로운 순간을 목격하면서 생각을 고쳐먹게 됩니다. 이처럼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진화라는 소재로 오만한 인간의 좌절과 폭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단순히 악역으로만 나오지도 않는데요. 한 번은 미스터 시니스터에게 조종을 당해서 뮤턴트들을 멸종시킬 폭탄을 만들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미스터 시니스터와 싸운 적도 있습니다. M-Day 현상, 뮤턴트들이 힘을 잃게 되자 엑스맨의 천재과학자 비스트가 해결책을 문의한 여러 과학자 중에는 하이 에볼루셔너리도 있었죠. 또한 그는 M-Day의 여파로 힘을 잃은 매그니토의 요청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드리밍 셀레스티얼 티아무트를 분석해서 얻은 에너지로 매그니토의 힘을 복구시켜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이 에볼루셔너리와 아담 워록의 관계도 독특합니다. 하이 에볼루셔너리가 아담 워록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워록이라는 이름과 소울스톤을 주었기 때문에 사이가 각별한 것인데요. 부모 자식 관계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담 워록이 맨비스트와 싸울 때 아담 워록과 힘을 합치기도 했고요. 어나일레이션 컨퀘스트에선 울트론이 우주에서 전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 아담 워록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담 워록을 배신하고 울트론이 원하는 대로 울트론의 본질을 아담 워록의 육체에 이송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울트론 같은 더러운 기계들에 오염되고 싶지 않아서 울트론과 몰래 결탁을 했고 아담 워록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웃긴 건 아담 워록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하는가 하면 울트론이 다른 개체들도 아담 워록처럼 만들어달라고 하자 몰래 거부하면서 사라지는 등 요상한 구성에도 있고 약간 세익스피어적인 맥락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진화이기 때문에 진화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새로 만든 카운터스에선 그가 시작한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마다 뉴맨들을 모두 전멸시켜서 완벽해질 때까지 수많은 학살을 몇 번이고 저질렀습니다. 또한 지구와 카운터스를 행성 통째로 충돌시켰습니다.
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 풀로 새로운 진화 실험을 실행하려다가 챔피언스에 의해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크리 제국의 지배자 수프림 인텔리전스는 크리 종족의 진화가 멈춰졌다면서 그 진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 극비 실험을 지원했고,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이에 걸맞게 새로운 크리 종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당이 이번 가오갤 3에 등장할 악당인데요. 배우는 DCU 드라마 피스메이커에서 제임스 건과 이미 협력한 적이 있었던 슈쿠디 이우지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원작의 설정을 바탕으로 아담어로 혹은 더 나아가서 소버린의 대사제 아이샤와 묘한 동맹을 맺고 가오갤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버린의 고치 기술이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로켓의 기원이 그의 실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원작처럼 막강하게 묘사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공중부양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나름대로 초능력을 가진 인물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원작에선 그의 부활이 그를 광기나 악행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스냅과 블립이 그의 동기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정이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완전히 다른 어떤 이유로 그가 우주로 떠났고 그런 실험을 했다고 설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에고의 뒤를 이을 또 다른 매력적인 가오갤의 악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